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통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궁금해 하시는 걸 관련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임야 개발 이 한 가지만 알면 계략공사비 나옵니다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평당 계략적으로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보편적으로 평당이 계략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토목 같은 경우,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지형의 변화도 심하고 또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략 공사비를 문의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략 공사비가 어떻게 가능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어떤 요령, 어떤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국토지리정보원을 검색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치 지형도라고 합니다. 수치 지형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항공으로 드론 촬영하다시피 항공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지형도를 이제 그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그걸 다운 받으면 뭐 이런 현장이든 임야 현장이든 그 관련된 수치 지형도가 나옵니다. 이 수치 지형도는 말 그대로 이제 항공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도면화, CAD 도면화 한 건데, 축적에 따라서 1대 5천 있고 1대 1000이 있습니다. 1대 5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골이나 산에 이제 좀 멀리 깊숙한 곳에 1대 5천으로 해서 이제 촬영을 한 거고, 1대 1000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 인근의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측량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축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치 지형도를 보면은 임야다 보니까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도면을 한번 PDF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 등고선이 간격이 되게 촘촘하게 좁은 구간은 경사가 급경사지 굉장히 험준한 임야를 표시하는 것이고, 등고선 자체가 완만하게 간격이 좀 넓으면 완만하다는 그런 이제 표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제가 다운받은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대 1000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PS로 측량해도 도로의 위치라든가 배수의 위치랑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 값도 거의 비슷한데, 1대 5000 같은 경우는 뭐 임야나 아니면 일반 그 농로나 지형을 찍어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에서 찍은 것과 GPS로 촬영한 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간혹 이제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측량을 좀 꼼꼼하게 안 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또 시공에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업체는 무조건 측량을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걸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치 지형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그 경사도를 한번 보죠. 경사도가 우리가 이제 산지관리법상 25도 이상이 넘어가면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경사도를 한번 돌려봅니다. 프로그램으로 경사도 돌려보고, 그 경사도가 뭐 25도 넘는 구간은 좀 재척을 하고 해서 이제 법적 기준 내에 임야가 들어와 있는지 제일 먼저 우선 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표고 분석도라고 하죠. 표고 분석도는 제 앞전에 우리 이제 산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 분석도에 저촉되는 임야가 아닌지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체킹이 되면 그 세 번째가 핵심적으로 계략 공사비를 산출하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바로 표준 단면도 작성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사과를 반으로 딱딱 쪼개면 그 안에 내부의 어떤 모양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임야를 가로축과 세로축을 큰 틀에서 이제 잘라봅니다. 잘라본다는 걸 이제 지형화, 단면화를 시키는 겁니다. 높고 낮고 또 이제 굴곡이 있는 부분을 종과 횡으로 이제 한번 지형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걸 그리면 대략 높이 값이 나옵니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제 굴곡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단면도 어떤 계획고를 산정을 해서 그 계획고에 따라서 절토되는 부분과 또 성토되는 부분, 이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표준 단면인데, 그 표준 단면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계략 이제 사면 처리가 되겠다, 아니면 구조물 처리와 사면 처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면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좀 알 수가 있고, 또 계략적으로
토공량, 여기서 토공량은 그 흙이 반출이 얼만큼 될 것이다. 뭐 임야니까 당연히 송토보다는 절토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토공량도 계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물과 토공량이 나오면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제 얼마가 들어가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죠. 또 옹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사면 대신 옹벽 하면은 옹벽 높이가 몇 메다, 또 길이가 얼마에 따라서 이제 계략 공사비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은 그런데 또 이제 수치 지형도에 보면은 산맥의 산골의 골짜기의 우수 라인, 그러니까 우수 라인은 기존 그 토사수로겠죠. 토사수로의 라인이 또 나옵니다. 그 나오면 그 라인에 우리가 수리 계산이라는 어떤 계산을 해서 이 광경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임야 개발을 했을 때 몇 미리로 우리 광경을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광경이 또 정해지면 그 우수 계획 관련 그 내역서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시설 토공량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우수 라인이라든가 이런 컨트롤 세 가지를 그 지적상의 길이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략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주분들한테 뭐 해본 적도 없지만 이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 뭐 허가사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계략이라고 막 서두에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제 돌아서는 이건 이제 허가 난다, 아니면 공사비 이만큼 든다, 저희는 가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요만큼 나온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이 서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한다, 책임성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야와 도로 사이에 또 그 내부에 길을 낸다고 하면은 그 임야에 또 묘지가 있으면 묘지는 또 이장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분묘 중심으로부터 5m 이격해가지고 도로 라인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묘지가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로, 내부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또 그 공사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질조사 관련인데, 이 지질조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흙량, 그러니까 절토량이 얼만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100% 암석이 아니고 토사로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암반이 좀 이렇게 바닥에 좀 있다고 하면은 또 암석 깨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계획과가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가 틀려지면 당연히 또 절토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사전재해라든가 환경성 검토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사나 또 사업주나 또 기타 공무원들도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그 공사의 변경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항상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허가도 중요하고 공사도 중요하고 준공도 중요한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항상 허가사항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공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제 또 유튜브 영상에 토목,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사의 계획을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지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를 잘 해야지 공사비를 줄 수 있는데, 이 공사비가 굉장히 또 요즘에 자재단가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킹하셔서 불필요한 구조물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말은 되게 좀 쉽게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해서 계략 공사비를 산출을 하는 게 토목 전문가라서 최소한 경력이 한 20년, 25년 정도는 되어줘야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계략 공사비를 의뢰했을 때 그 산출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토지 개발, 임야 개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계략공사비에 나올 정도면 우리가 총 전체 토목 설계 100%를 봤을 때 이 계략공사비를 뽑기 위한 방금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총 공사의 한 비율로 따지면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토목은 건축처럼 평당의 개념이 없습니다. 완전 편편한 농지처럼 이렇게 구조물의 높이와 길이가 일정에 간다고 그러면 제곱미터, 우리 해배라 그럽니다. 1 곱하기 1 제곱미터인데
해외당 간격을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시면 모르시는 부분,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이 영상은 제가 사실 추석 전에 찍지만 추석 이후에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거의 1년의 반 이상 지나갔는데 남은 우리 이제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인데 경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1년의 반이 다 갔네. 진짜 여기 이런 데서 캠핑 의자 딱 가져와가지고 책 한 권이랑 캔맥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책이나 좀 읽고 싶네. 역시 사람은 물이 있어야 돼.